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작년에 1,500만 원 하던 게 올해는 1,100만 원입니다. 불과 1년 만에 26%가 증발했죠.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기업 드비어스는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재고를 쌓아놓고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고점 대비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45% 폭락했고, 같은 기간 금은 2배 넘게 올랐죠. 영혼의 상징이라던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가장 위험한 투자처가 되어버렸습니다. 130년 역사의 드비어스는 매각 위기에 몰렸고, 다이아몬드 수출로 먹고 살던 아프리카 보츠와나는 국가 경제가 역성장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한때 가장 비싼 보석이었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 폭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크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최소 18%에서 최대 29%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0.3캐럿, 0.5캐럿, 1캐럿, 3캐 할 것 없이 모든 사이즈의 다이아몬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무너지고 있죠. 특정 품질이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전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한 달간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가장 작은 0.3캐럿 다이아몬드는 7월 한 달 동안에만 9.9%가 폭락했고, 가장 큰 3캐짜리도 5.8%나 떨어졌죠. 일반적으로 약혼 반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1캐럿 전후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착용하기 딱 좋은 크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장 대중적인 상품마저 올해만 17.4%, 1년 사이로는 26.4%나 가격이 빠져버렸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1년에 10%씩, 20%씩, 심지어 일부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업계 1위 기업인 드비어스의 실적을 보면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2024년 상반기 원석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감소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팔리지 않고 쌓이는 재고입니다. 드비어스의 CEO는 직접 입을 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죠. 판매량은 26% 줄었지만 재고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현재 쌓여있는 재고만 17억 달러어치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생산량이 판매량을 압도적으로 앞질렀고, 그 결과 62만 4천 캐럿이 초과 생산된 상태죠. 팔리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겁니다. 영국 기업 드비어스는 다이아몬드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입니다.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를 유통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문구로 평가받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를 만든 곳이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의 필수품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드비어스조차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원석 가격을 무려 25%나 할인했습니다. 결혼 반지에 주로 쓰이는 이 캐럿에서 4캐럿 원석의 가격을 대폭 내린 건데, 2022년까지 캐럿당 1,440달러였던 가격이 최근에는 85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죠. 25% 할인은 거의 긴급 처분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게 드비어스만의 위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점이거든요. 업계 2위 기업인 페트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공 다이아몬드의 등장입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줄여서 랩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이 제품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나니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광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했거든요. CVD라는 화학 기상 증착 기술을 사용해서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높은 순도와 최소한의 불순물로 오히려 천연보다 더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동일하냐면 최고의 보석 밤정사조차도 간단한 장비나 육안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죠. 확실하게 구별하려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짜리 특수 장비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화학 구조부터 광채까지 완벽하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천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중상급 품질 기준으로 천연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1,500만 원 수준이지만 랩 다이아몬드는 3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죠. 생산 비용 자체가 천연보다 30%에서 40% 저렴하고 세공이나 연마 과정도 훨씬 쉽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랩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인공 다이아몬드의 도매 가격이 무려 87%나 급락했거든요. 인도와 중국이 랩 다이아몬드를 미친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땅속에서 수억 년이 걸려 만들어지지만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한 달이면 뚝딱 만들어지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몇 주면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원래 랩 다이아몬드는 산업용으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높은 경도를 이용해서 절삭이나 연마 도구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우연히 미적으로도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면서 주얼리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거죠. 랩 다이아몬드는 천연에 비해 명확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채굴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 파괴나 노동 착취 같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죠. 천연 다이아몬드 채굴 과정에서는 환경이 파괴되고 때로는 분쟁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랩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니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환경 친화적이면서 품질은 천연과 완전히 동일한 랩 다이아몬드가 시장에서 상위 호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유일한 변수는 소비자들의 마음이었죠.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를 진짜 영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와 인간이 기술로 만들어낸 다이아몬드, 당연히 감성적으로는 천연을 선호하고 싶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감성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 760억 달러 중에서 랩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50억 달러입니다.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죠. 가격은 천연의 5분의 1인데 시장 점유율은 5분의 1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성장세가 멈추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3년 기준 랩 다이아몬드 시장은 연평균 9.6%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32년까지 5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4배 가까이 커진다는 뜻이죠. 보석 데이터 분석 전문 그룹 테노레스에 따르면 올해 7월에만 인공 다이아몬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고 매출도 52%나 늘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성장세거든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영혼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MZ세대는 더 이상 다이아몬드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표로 보지 않죠. 오히려 환경 파괴와 윤리적 문제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성비도 철저하게 따집니다. 미국의 웨딩업체 더 노트가 지난해와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1만 7천 쌍 이상을 조사했는데 약혼 반지에 랩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 2019년 대비로는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죠. 랩 다이아몬드 인기가 상승하면서 미국 예비 부부들의 약혼 반지 평균 구매 가격도 2021년 6,000달러에서 지난해 5,200러로 약 20% 감소했습니다. 같은 품질의 다이아몬드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죠. 보스턴 다이아몬드 컴퍼니의 CEO는 인터뷰에서 MZ세대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랩 다이아몬드 고객이라며 그들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꿈에 그리던 반지를 갖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이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의 아내 메건 마클,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영화배우 엠마 왓스 등 수많은 셀럽들이 랩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제품을 착용하면서 천연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명품 브랜드들도 랩 다이아몬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 LVMH의 주얼리 계열사 프레드는 2023년 랩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출시했고 명품 패션 브랜드 프라다도 랩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론칭했습니다.
세계 최대 보석 소매 업체 판도라는 아예 천연 다이아몬드 판매를 중단하고 인공 다이아몬드만 취급하기로 결정했죠. 판도라의 CEO 알렉산더 라식은 결국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왜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채굴 업체들은 일단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 생산을 감축하는 게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거든요. 드비어스는 2024년 생산 목표를 당초 2,900만 캐럿에서 2,300만 캐럿으로 무려 20.6%나 낮췄습니다. 멀쩡한 광산을 놔두고 생산량을 줄인 거죠. 하지만 이런 대응이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랩 다이아몬드가 없던 시절에는 드비어스가 공급을 과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면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치품 시장에서 공급 조절은 효과적인 가격 통제 수단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천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랩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드비어스가 공급을 줄인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공급 곡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2위 기업 페트라의 대응도 비슷합니다. 페트라는 주로 남아프리카와 탄자니아에서 고품질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기업인데 올해 7월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한 달 만에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7%에서 10%씩 폭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앞으로 원석을 팔지 않고 재고를 쌓아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공급을 멈춰서 가격을 올려보겠다는 전략이죠. 8월에서 9월 사이 페트라는 남아프리카에서 채굴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아예 판매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했고 이미 출하했던 8만 8천 캐럿의 다이아몬드까지 다시 회수했습니다. 업계 1위와 2위가 이렇게 버티니까 전 세계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죠. 2024년 1월에는 약 6만 개였던 재고가 9월에는 거의 16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도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던 슬로건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요. 천연 다이아몬드 협회는 리얼, 레어, 리스폰시블이라는 3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짜이고 희소하고 책임감 있게 채굴되었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해 보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채굴이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너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드비어스는 새로운 전략으로 다이아몬드 원산지 추적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자사 광산에서 채굴한 1.25 캐럿 이상의 모든 다이아몬드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이 비싸고 아름다운 천연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진정성과 희소 가치를 강조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흐름을 역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기업들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 경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드비어스의 주요 파트너이자 천연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대표적이죠. 보츠와나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사막이지만 다이아몬드 채굴 산업 덕분에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교육과 무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상위 소득 7개국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재정 수입의 약 30%, 외환 수입의 75%를 차지하는 다이아몬드 관련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부진으로 관련 산업 수입이 반토막 나면서 보츠와나 경제는 지난해 3% 후퇴했죠.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GDP는 0.8%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다이아몬드 산업 몰락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드비어스도 130년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23%나 줄었고 재고 물량만 20억 달러어치가 쌓이면서 매각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죠. 다이아미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다이아몬드를 영원의 상징으로 각인시킨 그 드비어스가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다이아몬드의 몰락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이죠. 19세기까지만 해도 알루미늄은 금보다 훨씬 더 비싼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궁전 천장을 알루미늄으로 장식하면서 불을 과시했고 특별한 손님이 올 때만 알루미늄 식기를 내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루미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콜라 캔으로 마시고 그냥 구겨서 재활용통에 버립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전기 분해 기술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알루미늄의 가치는 완전히 떨어졌죠.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된 겁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랩 다이아몬드라는 기술 혁신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희소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희소성이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집니다. 천연 다이아몬드가 랩 다이아몬드보다 5배 비싼데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면 대체 누가 그 프리미엄을 지불하려고 할까요? 젊은 세대는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저렴한 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환경과 윤리까지 생각하면 랩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루미늄이 그랬듯이 다이아몬드도 이제 더 이상 귀중한 사치품이 아닌 일상적인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그 유명한 광고 카피가 이제는 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술 혁신은 사치품의 가치를 무너뜨렸고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는 그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업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급을 줄이고 마케팅을 바꾸고 원산지를 추적해도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를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은 영원의 상징이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랩 다이아몬드의 등장이 산업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연 다이아몬드와 넷 다이아몬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